명언 속 인생. 프리다 칼로 편.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살 소녀가 탄 버스가 전차와 충돌했습니다. 쇠난간이 소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척추가 3군데 부러졌고 골반과 다리, 갈비뼈가 부서졌습니다. 의사들은 소녀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에 거울을 매달고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위대한 화가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 20세기 가장 강렬한 자화상을 남긴 멕시코의 화가입니다. 평생 35번의 수술을 받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끔찍한 사고보다 더 아팠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사랑이었습니다.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그 사랑에 대해 프리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2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버스였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였다. 디에고가 훨씬 더 끔찍했다.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고통을 환상으로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린 여성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07년 7월 6일 멕시코시티 근교 코요아칸에서 프리다 칼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에르모는 독일 출신의 사진작가였고 어머니 마틸데는 멕시코 원주민의 피가 섞인 여성이었습니다. 프리다는 이 혼혈의 정체성을 평생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프리다는 6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9달을 침대에 누워 지냈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나무다리 프리다라고 놀렸습니다. 프리다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여러 겹의 양말을 신었지만 이 경험은 그녀에게 남과 다르다는 감각을 일찍 심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강했습니다. 아버지의 격려로 수영, 축구, 레슬링 같은 운동을 하며 다리를 단련했고 활달하고 반항적인 소녀로 자랐습니다. 멕시코 최고의 명문 학교에 입학한 몇 안 되는 여학생 중 하나였고 의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학교에서 프리다는 총명하고 당돌했습니다. 정치와 철학을 토론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학교 벽화를 그리러 온 유명한 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먼발치에서 봤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의 아이를 낳겠다고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 농담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25년 9월 17일 18살의 프리다는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전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참혹했습니다. 버스의 쇠난간이 프리다의 옆구리를 뚫고 골반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척추가 3군데 부러졌고 쇄골과 갈비뼈, 골반, 오른쪽 다리 11군데가 부서졌습니다. 오른발은 으스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살아남았습니다. 몇 달을 전신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기 위해 부모님이 침대 위에 특수한 이젤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거울을 달아줬습니다. 누워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는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자주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그린다. 의사의 꿈은 사라졌지만 화가가 태어났습니다. 회복한 뒤 프리다는 자신의 그림을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멕시코 최고의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갔습니다.
21살의 프리다와 42살의 디에고. 21살 차이였습니다. 디에고는 프리다의 그림에서 진짜 재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29년 결혼했는데 프리다의 어머니는 이 결혼을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구의 디에고와 작고 여린 프리다의 모습을 빗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디에고는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러 여성과 관계를 이어갔고 프리다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디에고가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 배신은 프리다를 무너뜨렸습니다. 버스 사고로 몸이 부서졌던 그녀가 이번에는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프리다는 이 고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몇 개의 상처라는 작품에서 그녀는 칼에 찔려 피 흘리는 여성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리다의 그림은 대부분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들은 아름답게 미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날 것 그대로 그렸습니다. 부서진 척추를 그린 부러진 기둥에서 프리다는 자신의 몸을 갈라 그 안에 무너진 기둥을 그려 넣었습니다. 온몸에 못이 박힌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산의 고통을 그린 헨리포드 병원에서는 피 흘리는 자신과 잃어버린 아기를 적나라하게 그렸습니다. 프리다는 여러 번 임신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유산과 낙태를 반복했고 그 상실이 그녀의 그림에 계속 등장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고통을 그녀는 숨기지 않고 그렸습니다. 이것이 프리다 예술의 핵심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이 아름다움이나 이상을 그릴 때 프리다는 자신의 진짜 고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디에고와의 관계는 계속 요동쳤습니다. 1939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프리다는 오히려 예술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두 명의 프리다는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두 명의 프리다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 명은 디에고에게 사랑받는 프리다이고 다른 한 명은 버림받은 프리다입니다. 두 심장이 혈관으로 연결돼 있고 그 혈관에서 피가 흐릅니다. 사랑과 상실이 하나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두 사람은 다시 결혼했습니다.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다는 더 이상 디에고에게 의존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프리다는 화가로서 독자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루브르 박물관이 그녀의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20세기 멕시코 화가의 작품을 루브르가 소장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디에고의 아내가 아니라 프리다 칼로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그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다의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졌습니다. 척추 수술을 반복해야 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했습니다. 평생 3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잃은 뒤에도 프리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침대에 누워 코르셋을 착용한 채로 극심한 진통제와 술에 의존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그녀의 삶이었지만 그림은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1953년 프리다는 멕시코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미 건강이 너무 나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침대를 통째로 전시장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자신의 전시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관객들이 놀랐고 감동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프리다는 삶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이 말이 프리다 예술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척추도, 유산의 상처도, 사랑의 배신도 모두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렸습니다. 그 정직함이 그녀의 그림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발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니까. 다리를 절단한 뒤에 쓴 일기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정신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아프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고통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프리다가 삶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프리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고통조차 아름다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렸고 그것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1954년 7월 13일 프리다 칼로는 고향 코요아칸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7세였습니다. 폐색전증이 공식 사인이었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파란 집은 지금 프리다 칼로 박물관이 됐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파란 집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휠체어, 코르셋, 그리고 침대 위 거울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오늘날 프리다 칼로는 단순한 화가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낸 여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프리다는 버스 사고보다 사랑이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고통도 언젠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